예를 들어 대표님들이시라든지 이사님들, 부장님들 이렇게 직급이 좀 있으신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일 같진 않지만 남일 같진 않은 자꾸만 생각나는 이야기 내남자TV 마이맨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이어서 직장생활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조금 정리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거창하게 직장생활을 잘하는 법이라기보다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점 중에 직장생활을 잘한다는 게 굳이 다른 직장 동료들이나 상사한테 인정받고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 성공한다라는 점도 있긴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럼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면 그 덕분에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 생활을 잘 하신다 또는 직장 생활을 좀 힘들어 하신다 라는 분들의 특징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게 뭐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영상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 생활을 잘하는 법, 회사 생활을 잘하는 법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본인의 업무에 흥미를 직접적으로 갖고 또 그로 인해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포부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목표가 직접적으로 직급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근데 그런 분들 특히나 초년생이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포부가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 상사의 지시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찾아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는 것, 원활한 대인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본인의 자리에서 숙련된 업무 능력을 발휘하는 것,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남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권한하고 책임을 넓혀가는 것,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좀 요약해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초반에는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물론 인터뷰라든지 면접 자리에서는 아니고 정말 목적의식이 강한 분들은 이러한 포부를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좀 안정적이거나 공과사가 명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워라밸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죠. 워라밸을 맞춰서 개인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게 직장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돈을 벌어서 쓰고 싶은데 쓴다 이런 것들이 직장생활의 목표가 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최소화하면서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라고도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데 직장생활을 잘하시거나 좋은 직장 동료, 직장 상사를 얘기할 때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많은 분들이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본인의 책임을 다하는 자신의 자리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오버하지 않고 일을 만들지 않고 이런 얘기도 편하게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의 자문자답이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분들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나를 떠올릴 때 이 사람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인식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가족, 행복, 책임감, 성공, 승진, 돈, 건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장생활을 잘하는 법, 직장생활이 꼬이지 않는 방법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들이시거나 사원, 주임, 계장, 대리 이런 직급에 계신 분들이 또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반대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표님들이시라든지 이사님들, 부장님들 이렇게 직급이 조금 있으신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부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첫 번째로는 자신의 일을 대신할 정도의 재량이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본인이 부재하신 경우에는 참석해야 될 회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회의에 참석해도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업무 분장까지 원활하게 진행을 해주고 정확하게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 팀장님이 안 계셔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는 신입사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 직급이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자리 참석하고 업무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건 물론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정도로 신임한다고 하는 게 일을 잘한다라는 표현을 들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면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량이라기보다는 업무의 가지수를 나타낸다고 했을 때 10가지의 업무를 할당받았을 때 적어도 8가지 이상은 원활하게 수행을 하는 사람 또는 처리를 잘 하는 사람, 물론 낙하산이라든지 후계자분들이 아니라고 해서 직장생활을 꾸준히 하셔서 그 자리에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업무 10개를 다 할 수 있지 않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본인들도 업무 10가지 다 못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가끔 하면 놀라시긴 하지만 보통 그게 끝이거나 완성도에 대해서 의심하시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직종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잘하는 거다 아니면 본인이 목표를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는 게 일을 잘하는 거다라는 얘기는 제가 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약간 인간관계에 관련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릴 게 잘 아시는 얘기 중에 호의를 베푸는 사람, 호의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본인이 호의를 받았을 때보다 호의를 베풀었을 때 상대방한테 더 호감이라든지 애착을 갖고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배님이나 상사분한테 가서 뭐든지 다 도와주세요. 전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죠.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말씀을 하시면 상사 입장에서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보상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회사라는 조직에서 줄 수 있는 보상도 있지만 분명히 이 보상에는 인간관계라든지 상하관계가 개입을 하기 마련이 있기 때문에 상사나 아니면 이 조직에서는 이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게 그게 또 동기부여가 되고 업무 효율을 향상시킨다는 거를 알고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회사 생활을 하거나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평상시에는 일을 원활하게 잘 하시는데 건강이 별로 안 좋거나 몸이 안 좋을 때는 무조건 병원을 가고 심할 때는 병가를 쓴다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평상시에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는 좀 피곤하더라도 아프면 챙겨주기 마련이고 상사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업무를 주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죠. 물론 본인이 평상시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회사 생활을 임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업무에 흥미를 갖고 노력한다는 가정하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조금 쉬운 예를 듣자면은 축구선수라든지 운동선수하고 감독과의 관계에서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컨디션 조절 위해서 교체라든지 출전 경기를 조절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본인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회사 생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일을 하는 이유라든지 살아가고 있는 이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목적이 되기 마련이라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 행사라든지 가족과의 약속, 가족이 몸이 안 좋다거나 이럴 때는 다 팽개치고 가시는 케이스를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휴가라든지 본인의 일정을 가족 중심으로 맞추시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분명히 그걸 느낄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승진이나 진급이라고 얘기를 하면 무엇보다 돈이라든지 명예에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일을 할 때도 얘기를 하시고 아니면 남들이 좀 기피하는 업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일을 수행하실 때는 굳이 이거 하면 저 내년에 과장이나 차장 달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들리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표현은 안 하시지만 본인 주변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느낄 수 있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이 좀 힘드시거나 좀 꼬이는 케이스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행복 또는 책임감, 배려 약간 개념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변 사람들 평판이 책임감 있게 일을 잘한다, 끝까지 잘한다, 굉장히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을 한다라는 평판이 가장 먼저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고생은 정말 많이 하시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표 이사 부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직원한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일을 줄 때 어떤 보상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일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담이 없죠. 그런 분들한테 발생하는 문제는 일을 10개를 주고 나서 혹시나 또 다른 일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더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런 분들 우선순위에 꼭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물론 10개를 다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10가지의 일을 한다고 하면 5개 정도는 100%, 한 나머지 3가지 정도는 80%, 나머지 2가지 정도는 한 60% 완성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이 일이 15개, 20개가 되었을 때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내가 인생이나 아니면 좀 좁은 범주로 봤을 때 회사 생활하면서 가장 나한테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그게 뭐라고 생각할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을지 아니면 그것조차
상사조차 나는 생각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사들 입장에서 업무가 할당이 되거나 반대로 생각해서 본인이 대표이신데 또는 부장급, 임원급 이런 직급에 오르셔서 업무 분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업무를 지시하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떤 케이스한테 조금은 부담감 없이 주고 또 어떤 케이스이신 분들한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업무를 지시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부담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업무를 지시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업무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가족과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여가 아니면 진급에 관련된 것처럼 이렇게 그것을 보상으로 해서 업무를 지시하고 호의를 베풀려고 하시겠죠. 하지만 상사분들이나 아니면 임원 대표분들도 분명히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요시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시고 그분들이 주변에서 받는 평가라든지 그분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는 기회를 갖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점에서 위로를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상사분들이 책임감 또는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평판을 듣거나 그렇게 인지가 되도록 행동을 하신다면 또 다른 접근 방법과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건승을 빕니다.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회사 생활하면서 착하다라는 얘기 듣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가끔은 인생이나 아니면은 좁은 범주에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본인이 가장 중요한 게 행복이라든지 책임감, 배려심, 피해주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더 구체화하실 수 있고 조금은 이기적일지 몰라도 그 구체화하신 가치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현실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새롭게 시작한 새해 연애든 회사 생활이든 항상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항상 당신의 편 마이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